안녕하세요. 랜드마스터TV의 박PD입니다. 동생이 일이 있어 괴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충 자전거길을 검색하니 오천 자전거길을 체험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차에 자전거를 싣고 멀리서 타보는 경험은 처음이었기에 매우 흥분되었는데요. 딱 좋군. 여기서 이제 합류하는 거야. 시작에 앞서 동생이 저를 내려준 곳은 증평 RC 주변의 편의점이었습니다. 아침으로 새우탕과 삼각김밥 그리고 파워에이드를 마십니다. 동생은 이를 보러 가고 저 혼자 40km를 달린 후 약속된 픽업 장소에 도달해야 하는 코스였습니다. 자전거 하차를 도와준 동생은 그렇게 이를 보러 출발합니다. 혼자서 40km를 달려야 됩니다. 앞으로 출발 1분 전입니다. 나름 먼 거리를 라이딩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금 정비를 해봅니다. 헬멧을 착용하고 배낭에는 파워에이드 한 통과 2리터짜리 워터팩, 그리고 자전거에는 펑크 수리킷과 CO2, 여분의 타이어 튜브 2개, 500ml 물통을 가득 채우고 출발합니다. 절로 내려가는 건데 여기 밑에 뭔가 있어요. 여기 너무 위험합니다. 드디어 출발은 했는데 뭔가 지도에서 파악한 것과 틀린 도로였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합류해야 하는데 합류 지점이 명확하지 않군요. 자, 굴다리를 찾았습니다.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행히 굴다리를 지나 자전거 도로와 빠른 합류에 성공합니다. 이제부터는 오천 자전거 길을 이용하여 괴산 방향으로 이동할 건데요. 현 위치가 여기고 여기서 이렇게 따라서 가는 거구나. 좋아. 처음 느낀 점이 그냥 아산의 고교천 달리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주변 풍경과 도로에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아산의 탄천변 자전거 도로도 상당히 수준급이었구나. 역시 많은 곳을 가봐야 비교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증센터군. 제가 인증할 게 없는데. 난생 처음 보는 자전거 인증센터를 지나면서 준비가 미흡해서 인증 수첩조차 준비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음에 자전거 도로를 정복할 때는 인증센터를 찾아다니며 인증 수첩도 미리 준비해서 도장 찍으러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차피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며 인증을 셀프로 하면 되긴 하지만 수첩을 통해 더욱더 뜻깊은 추억 라이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라이딩에선 반드시 준비해둬야겠습니다. 절대 지금 힘들어서 쉬는 게 아닙니다. 잘못 가다 보면은 거슬러 올라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도를 조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을 따라서 쭉 가느냐 아니면은 저 다리를 이용해서 저쪽 방향으로 가느냐, 이쪽 방향이냐 이쪽 방향이냐로 나뉩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지도를 보면서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확인해보니 딱히 차이가 나지 않고 어차피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밑으로 계속 가는 길을 향했고 살짝 도는 감은 있었지만 1km가량이 차이가 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자전거 길을 이용해보지 못한 자린이로서 가장 큰 충격은 오천 자전거 길이 매우 알아보기 쉽게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잘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엄청난 길치인데 여행 내내 파란 선만 따라가다 보니 크게 잘못 가는 부분 없이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자전거 도로를 기회 될 때마다 도전할 생각인데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면 할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천 자전거 길은 완전한 자전거 도로는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길이라고 지칭되며 농기계, 경운기, 차량, 자전거가 같이 사용하는 도로였습니다. 도로 곳곳에 차도변을 통해서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았지만 차량의 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불안하거나 위험한 느낌은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교행이 힘든 1차로 뚝방길 부분에서는 차량이 거의 없었고 풍경도 좋아서 두루두루 볼만한 풍경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체험한 5040km 구간에는 언덕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280m 높이의 모래째 고개인데요. 은근한 높이로 슬금슬금 숨이 가빠오게 만들고 에너지를 많이 빼앗겼습니다.
7%의 등판각이라면서 가파른 언덕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오르막이에요. 차량 경운기는 진입 금지고 12km 정도를 쉬지 않고 올라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산을 타는 거죠. 힘들겠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 위에는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금 모래째 고개를 넘기 시작합니다. 옆에 캠핑장도 있고 저수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헥헥대면서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엄청 길어서 체력이 고갈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40km 중 15km가량을 왔을 뿐인데 언덕 하나에서 급방전이라니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언덕이 몇 개가 나올지 모르는데 제 시간에 맞춰 갈 수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정상에 도달했고 내리막이 급경사가 아닌 완만하게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체력이 다시금 회복될 기회였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탄력을 받으며 페달링할 때 다시금 근육이 차오르는 게 느껴지며 회복되는 느낌입니다. 언제나 내리막길은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로를 따라 신나게 달리다 보니 파란 선이 없어졌습니다. 지도를 확인해 보니 우측으로 빠지는 길을 놓쳤군요. 다시금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늘도 쨍한 날씨라 하늘 구경도 실컷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까지 풍경을 확인할 수 있는 거로 봐서 오늘의 대기질은 라이딩을 하기에 최적의 날이군요. 덕분에 멋진 풍경을 실컷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햇빛이 너무 강해서인지 라이딩을 즐기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괴산 방향으로 이동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셨고 괴산 방향에서 청주 방향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탄천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심 근처로도 코스가 나와 있습니다. 도심 근처에 가면 조경이나 운동시설 같은 것들이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자연이 좋아서인지 강가에 많은 분들이 벌써 피서를 즐기러 오셨더군요. 장화도 준비해서 고동을 잡으시는지 열심히 무언가를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천 자전거길의 체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40km를 달리면서 이곳저곳을 자세히 관찰하진 못했지만 일부러 차에 자전거를 싣고 와서 전국의 유명한 자전거길을 여행 가보는 것이 엄청나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동네나 주변의 유명한 곳이나 다녀보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멀리까지 자전거를 가지고 여행을 가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도 진정한 자전거 마니아가 되어가는 것일까요? 자전거를 돌려 동생과 약속한 픽업 장소로 이동합니다. 자, 해볼까?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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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 자, 이제 40km를 완전히 뛰었어요. 완전히 뛰고 자전거를 차에 실었습니다. 자, 이제 집에만 가면 됩니다. 대략 시간이 잘 맞아서 동생과 바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회사에서 일을 마치기 위해 도중에 저를 내려주었습니다. 늦은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단골 자전거집 주변의 짜장면집으로 달려갔습니다. 1500칼로리어치를 단시간에 소모하고 아침도 어설프게 먹은 상태라 정신이 혼미해져 멍했습니다. 이런 컨디션이라면 정상적인 운전은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장거리를 가도 반드시 1박 2일 이상 코스를 짜서 어느 정도의 휴식으로 컨디션을 회복하고 차 타고 복귀하는 코스를 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생 덕에 아주 편하게 라이딩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자전거 여행으로 우물안 개굴에서 한 단계 넘어서는 경험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나 편도 여행의 묘미를 느꼈는데 항상 집에서 시작해 다시금 집으로 오는 왕복 여행에서 픽업 장소에서 다른 픽업 장소로의 라이딩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이미 코스를 알면서 복습해서 오는 것과 계속 새롭게 가면서 끝나는 편도 여행은 어디서 쉬어야 할지 어떤 언덕이나 고행길이 나올지 알 수 없으므로 모든 것이 새로움으로 다가와서 신선했습니다. 그래도 집에 도착해 갈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신선함도 좋지만 내가 아는 곳, 익숙한 곳에서 오는 안정감도 나쁘진 않군요. 오천 자전거길 40km 체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